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진호 대표님께 게임 업계로 이제 진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이것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오진호 대표님의 어떤 일종의 조언이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가족과 친구보다도 직장 동료들하고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즐거운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게임을 좋아하면은 약간 더 즐거울 수가 네. 있거든요. 저도 사실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윤혜식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스타크래프트도 회사에서 게임을 했고 라이엇에 있을 때는 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내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자사 게임만이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재밌는 게임이 나왔다고 하면은 한 번씩 해보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관심 없으면은 일 자체도 힘든데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참여를 못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이런 거에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순수 직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면, 웬만하다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게임만 한다고 해서 이 업으로 가져가는 거하고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 업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 자체는 게임 업계 일부이기도 합니다. 뭐 게임 엔진에 대해서도 뭐 이해할 게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웹3도 있고 AI도 있고 e스포츠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지식 플러스 자기의 퍼스펙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런 퍼스펙티브가 있으면은 회사 다니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본인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같이 일했던 재무팀의 팀원들이 몇 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숫자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게임을 안 하시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잘하시기도 하지만은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에 대한 크레디빌리티, 신뢰가 훨씬 더 많은 거고 이분하고 얘기하면은 게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업무를 임하기 때문에 이분의 경쟁력이 되고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업무를 떠나서 게임에 대한 지식과 열정과 퍼스펙티브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게임 업계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지만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본인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본인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또 본인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세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게임 업계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만 많이 한 사람을 봤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주어진 업무 되게 충실하고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윤현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임 업계에서 게임 개발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재무도 인사도 있고 홍보도 있고 퍼블리싱도 있고 뭐 서버도 있고 e스포츠도 있긴 하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는 마스트입니다. 그렇죠? 게임 지식만 많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게 대학 전공이면 전공 아니면은 동아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기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서 마지막 것도 관련된 얘기인데 그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잘 공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게임 업계에 가기 전에 다른 데 가서 경력을 쌓고 들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경력직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자기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갈 수도 있고 뭐 e스포츠 대행사에서 일하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라우트가 있고 당장 뭐 신입사원으로 갈 수 있지만은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게임에 대한 열정, 게임에 대한 퍼스펙티브와 지식,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다 결합해서 어느 정도 콤비네이션이 돼야지만 네. 게임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 질문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건데 CEO 역할과 사장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또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고 채용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채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사실 회사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저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을 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게 앞서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열정과 어느 정도 지식 이게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없다고 안 뽑는 건 아닌데 진정성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약간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일하고 싶은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라이엇 게임스에서 일하면서 라이엇 게임스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리고 라이엇이니까 한번 오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거는 딱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는 게 얼만큼 라이엇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얼만큼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지 그게 눈에 딱 보이기는 합니다. 질문은 비슷할 수가 있어도 답은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 사이사이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리포트를 보면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컬처 핏이라고 보통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맞는지 문화적으로 맞는지 그렇죠. 그걸 지원자도 사실 보겠지만 채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보이죠?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분이 저희 회사 들어와서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 분인지 아니면 자기 것만 또 챙겨서 그렇죠. 성과는 내겠지만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인터뷰를 많이 보다 보면 고위직으로 보통 이제 임원급으로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또 채용을 하실 때 하는 질문하셨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사원이나 어떤 팀장 레벨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향후 이제 또 임원이 되시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또 조언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한테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될 게 내가 과연 고위직 임원이 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성공의 길이었고 대기업에 가면 당연히 임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네네. 사람이 있고 자기에 안 맞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 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데 그거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창업의 길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다 어렵긴 하고 길이 좁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길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젊었을 때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고위 임원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다라면은 이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은 사회 초년생 아니면 취준생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드 스킬보다도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올라가긴 해요. 왜냐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무를 잘하고 오퍼레이션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만큼 욕심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차별화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소프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사실 정의가 내리기도 되게 힘들긴 해요. 그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대인관계,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센스, 그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죠. 가르친다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오진 않았어요. 저는 하드 스킬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승진을 했는데 막상 임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큼 소프트 스킬이 부족한지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요새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하고 달리 처음부터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컬처 핏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이름 있는 대기업 가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맞추면 되는데 요새는 MZ세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점 또 고위 임원이 되면서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드 스킬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과연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이다, 뭐 재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수업도 많은데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데는 많지만은 사실 그거를 적용하기나 실행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제 경험상만 말씀드리면은 젊은 나이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20대라면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관심을 갖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소프트 스킬을 잘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는 사람, 또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 사람들을 보면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책도 읽고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관찰하고 시도해보고 따라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와닿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할 수 있고 아닌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젊은 후배분들한테 가끔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너가 밥을 사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드 스킬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사실 배울 수 있는 거는 밥 먹으면서 식사 자리에서 사실 그쵸.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분들이 바쁘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주니어하신 분들이 다가가서 또 이렇게 시간을 요청하고 또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긴 네. 하거든요. 또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 같고요.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남의 얘기가 본인한테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저한테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의 경험과 저의 성격과 저의 지식과 배경에 맞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만은 본인한테는 모든 게 다르거나 콘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답이 다른 콘텍스트에서 적용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레퍼런스로 참고하라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시도해보고 본인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시도와 끝없는 챌린지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다는 걸 떠나서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에 갈 수가 있고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어떤 열정,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관대로 한번 멋지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